안희정 지사가 연일 이슈예요. 연일 이슈. 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효과는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오늘의 이슈는 뭔가요? 이분이 또다시 연정 제안을 하셨어요. 네. 이 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그 누구라도 좋다. 자유한국당도 좋다.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를 만들어달라고 정당이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안 지사의 이 자유한국당도 좋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이거 팽배해 있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 같아요. 공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포?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마치 이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한 번에 다 뺏겨버릴 것 같은, 마치 그 나라의 체제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구심점이 뭐 예전에 반기문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게 네. 떠나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표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안희정 지사가 이럴 때마다 신호를 자꾸 보내고, 나를 믿어라. 나는 그렇게 너네한테 모질게 굴지 않을 거야. 나한테 표 주면 너네한테 다 나눠줄 거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 청산이잖아요. 네. 적폐 범주를 어디까지나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랑 손잡고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는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치인 안희정에게 우리가 기대해 왔었던, 사실 초기의 안희정의 모습은 민주주의자, 정당 정치자라고 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습은 전부 다 상실돼 버리고 이제 안희정에게 정당 정치의 근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모습을 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표가 되면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만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인 안희정의 삶에서도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들 너무 많이 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사가 한 5% 정도, 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황교안 총리가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사에게 몰렸던 그 보수층의 표가 안 지사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안철수도 좀 네. 상승했죠. 네.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황교안 총리에게만 더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형국이 되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좀 많이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우클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언제냐면 전에 그 반기문 낙마할 때 한 번 했죠. 저는 그때 1차 점프가 있었는데 황교안이 낙마하는 시점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보수 유권자들이 오갈 데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뭐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탄핵 심판 직후에 한 일주일 터울을 두고 민주당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황교안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때 저는 아주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정 제안에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혁 과제에 동참을 하면 너네까지 같이 가겠다. 네. 처음에 그 연정 제안했을 때는 새누리당하고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점 이 단서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황교안 낙마 시점에는 이런 단서들이 다 없어지고 난 무조건 연정해야 된다.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랑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경선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요. 계속 지금 딴 데에 그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 캠프에서 이렇게까지 그 잘못된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그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상이하에 이런 포지션을 이렇게까지 취하는 거 아닌가. 망가져가면서 그럼 진짜 살신성인인데 자신을 희생해서 문 후보에게 가는 화살을 자기가 맞고 더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한. 저는 처음에 대연정 발언 나왔을 때 처음에 살짝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버려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지금은 않을 것 그런 같아요. 상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건 하나 좀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꼭 본인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이 당이
원내 교섭단체만 4개고 등록된 단체가 5개인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고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네. 대연정의 근거. 근데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꼭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90몇 석 빼고도 국정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대연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당들의 일부를 우리가 흡수해 온다 손 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대통령이. 아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소연정을 해요. 응?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연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지금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정도 지금 솔직히 싫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그것까지는 it's okay 한다 쳐요. 그래서 연정을 해. 그럼 연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장관 자리 한두 개 준다는 거잖아요. 네. 총리 줘야지 뭐. 아니, 총리를 주든 장관 자리 한두 개를 주든 그럼 장관 자리 한두 개가 갔어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의석이 한 30명이 넘는데 38석인가요? 30명인데 장관으로 한 2명 갔어. 네. 그럼 나머지 28명은 아이고 이제 우리도 장관 2자리 얻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법안 통과에 다 동의해줘야지. 이 행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거수기처럼 따라가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죠. 안 그래요. 음. 근데 이것을 국회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신의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스위스 같이 대연정 문화가 아주 진짜 잘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아. 대연정 했으니까 신의로서 정말 우리는 한 그 울타리 안에서 뭐 큰 기조를 같이 간다. 근데 한국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상상해 보면 이게요. 아닌 것 그건 같아. 좀 스위스든 어느 나라든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반대하는 어떤 상황이 초래될 때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당론에 위배돼도 본인의 얘기를 말하는 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의 권능인데 그것을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연정의 차원이니까 그냥 넘어가 줄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로 봐서 연정하지 않고도 우리 당이 여당이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150석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당의 의원들도 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야 너희 당의 당 대통령이 원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다 안 따라가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대연정 이런 게 가능하려면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당 정치가 기반이 되면 뿌리가 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맨날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이렇게 오가는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매일 이름도 바뀌고 이 상황에서는 과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의미가 있느냐에 아니 저는 있어서 근데 좀 다른 의미인데요. 그게 과연 네. 정당 정치인 거냐라고 네.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론에 따르지 않는 어떤 소신 표결 뭐 네. 이런 거는 늘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연정으로 커버할 수 있니? 그런 건 안 되죠. 그거는 연정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론 자체가 네, 성립이 안 맞아요. 된다고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연정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그 뭔가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극한의 그러니까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 정당 간에 연합을 하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외교적으로 뭔가를 네. 맺을 때도 MOU도 맺고 뭐 어그리먼트도 맺고 네. 협약도 맺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합당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연정하는 거예요. 정당 간에. 또 다른 단계에 있어서는 상호 간의 의결기구를 조금 더 단순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자주 하는 방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낮은 단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낮은 단계 국회 운영 시스템을 전혀 네. 무시해버리고 연정으로서만 그걸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의 정체성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정당마다. 선언만으로 네. 일정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 개별적인 의원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까지 단도리 할 수 없겠지만 그 선언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아니 근데 그거는 국회의 시스템상 그 국회의원들도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어떤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탄핵하고 조기 대선이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될 확률이 90%가 넘을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당과 뭐 이런 당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 구조에서 연정의 형식으로 이것이 꼭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여소야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그렇죠. 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확실한 비약이고 과장인 거고. 근데 뭐 그 안희정의 선의라는 게 순진하다는 얘기가 바로 요런 비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는 네. 정말 뭐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 공허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 협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그것이 마치 연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나름 의회주의자인데 의회주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권력보다는 행정부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네. 집단이기 때문에요. 세월호법 보세요. 국회가 법 만들어도 행정부가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산 안 줘버리고 싶으면 안 주고 임기 줄이고 싶으면 줄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국정교과서 사태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그냥 편성해가지고 해버리고 맞아요.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네. 말이에요. 물론 이걸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4대강 파는 거, 뭐 하는 거, 자원외교 하는 거 국회 동의를 다 구하지 않아도 해버리는 일이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도 저는 현실 정치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한국에서 연정이 어려울 거다라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정치인들끼리 이걸 뭐 이합집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정당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이 무슨 연정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그거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그 연정에 찬성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정에 찬성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당원들이 그 찬성하지 않는 연정을 혼자 얘기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네. 정당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카드들을. 근데 결국은 그게 팽 당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과 손잡아가지고 했었던 것. 당시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못하게 된 거죠. 이번 상반기에 국회의장 선정하고 할 때도 국민의당이 당시에 새누리당 편을 들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손 못 들어요. 최순실 사건이 벌어지기 그 한참 전이었어도 하면은 국회의장 자리든 부의장 자리든 뭔가 훨씬 더 이득을 얻었을 수는 있겠죠. 국민의당이. 혹은 의장 자리를 새누리당에게 주고 뭐 법사위원장이든 여러 가지 좋은 자리들을 국민의당이 얻어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못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정에 대한 고민들도 실제 국회 운영을 경험해 본다면 그렇게 그냥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로 말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안 될 그렇죠. 거라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다 걸리는 게 그거잖아. 어차피 경선에서 그 민주당 당심을 잡아야 되는데. 선의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전략이라고 보세요? 현실 정치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극단적인 예를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선의인 거 아닌가요? 안희정이 본인의 얘기하고 그게 있는 게? 정치 철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좀 있잖아요. 쓰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경선에서 이렇게 가면 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예 그냥 선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안희정 지지율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을 더 강화해서 예를 들면 이걸 한 30% 수준으로 올려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이쪽은 아예 저는 포기한 것 같고 지금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 저 바른정당에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안희정이. 저는 이건 그냥 들어와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민주당 경선에. 어차피 경선에. 지금 이게 플랜 B인 건데 어차피 민주당 집토끼로는 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이게 희박한 확률이라는 걸 알지만 유일한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표심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건가요? 민주당 안에는 안 숨어 있지. 밖에 숨어 있지.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 안희정이 너무 아까워요. 정치인 안희정. 차기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카드인데
왜 이렇게까지 안달을 해서 스스로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데 그게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야물지 않은 지금 민주주의자의 면모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만약에 한 5년 뒤에 좀 더 다져지고 자기 생각이 단단해진 다음에 이렇게 내놨으면 조금 더 그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언변의 일관성에 동의가 되면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거든. 나랑은 생각은 다른데 저것도 일리가 있구나. 근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안희정 지사는 그 저번에 손석희 뉴스룸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그 주에 지지율이 5%가 빠졌거든요. 저는 그 대연정 선의 발언뿐만 때문이 아니라 저는 TV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설파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다고 흔히 맞아요. 말하는 딱 것처럼 그런 느낌. 이분이 네, 말하는 그러네요. 뭐 야 나도 지사도 8년이나 했어. 음. 뭐 이렇게 얘기 대통령도 만들어 봤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할 만큼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됐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 아직은 책으로만 배운 단계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희정 지사? 정비를 해주자면. 저는 네. 이분이 민주주의자로서의 그리고 정당주의자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초심이라면 어떤 초심인 거죠? 지금은 정당주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말한 것처럼 이 당에 내가 30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이 선거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자유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당 정치의 근본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혁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설득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절차의 문제를 하는 것인데 이분이 절차로 봐도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문재인이 떠나고 난 자리, 문재인이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면 친노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서는 아주 좋은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물려받아서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실 정치를 좀 더 체험하기 위한 뭐 장관으로서의 업무도 좀 쌓고 하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계속 등을 돌리게끔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한 판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인들은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반보만 앞서가는 사람이지 무슨 선동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도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느낌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러다가 경선 결과가요. 진짜 이재명 시장의 반도 안 나오는 상황이 초래되면 지금 이분 그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지금 빠져가지고 실제 조직 가동이나 뭐 이런 표를 얻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제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55에서 60% 얻고 이재명 시장이 25% 정도를 얻고 안희정 지사가 10%대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면 진짜 차기도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은 조금씩 그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후보가 정해지거나 거기 선거가 시작되면 거기에 관심 있지 그 당 사람들이 우리 당 선거에 관심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호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액션은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탄핵 인용되고 나서 황교안 출마 포기하고 나서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희정이. 너네 개혁한다고 약속하면 너네랑 같이 손잡을게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이 없는데, 저는 황교안 낙마하고 나면 자유당에서 쇄신책을 막 보여주면서 여기 호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의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정하겠다. 그러니 사실상 당대당으로서 그 당원들이 전체 다 와서 투표하라. 이렇게 될 겁니까? 아, 그렇게 되는 아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지. 안희정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그거는 자유한국당에 자기 후보를 내지 않을 때 가능한 거죠. 제가 예. 아니면 내돼 정말 의미 없는 군소 후보를 그거는 내거나. 그 정당으로서 그래서 100석이 넘는 정당을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못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